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 무대에서 한명회라는 이름은 참으로 기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을 만들어낸 최고의 설계자, 킹메이커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권위마저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권신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가 직접 세운 왕의 곁에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어떻게 움켜쥐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한명회라는 인물의 두 얼굴, 그리고 그가 겪었던 숨막히는 권력투쟁이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생존 본능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냉혹한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권력의 서막을 열었던 한명회의 아주 미약했던 출발점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한명회는 사실 대단한 명문가의 후예이긴 했지만 그 빛은 이미 바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가 고려말 권신 이이님에게 대항하다 유배를 가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변변치 못한 청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당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변방의 관리직에 잠시 몸담기도 했으니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불리한 조건을 안고 출발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비범함으로 평범함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책을 읽고 바둑을 두며 혼란한 세상을 관찰하는 일에 몰두했죠.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겼대를 기다리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남다른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 그리고 비범한 지략을 쉼없이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씨앗이 마치 뜨거운 불씨처럼 마음속 깊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때마침 조선의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의 권력 독점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대신들은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서로를 견제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형국이었죠. 한명회는 이 혼란의 시대를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되죠.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당시 왕위 계승 서열상 멀리 떨어져 있던 수양대군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당시 김종서 등의 세력이 워낙 막강했기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남다른 기상과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 보았고 그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비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수양대군 또한 자신의 숨겨진 야망을 알아봐주는 한명회의 지략에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밤늦도록 미래를 논하며 서로의 야망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밀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죠. 그것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한명회라는 인물이 킹메이커로서 첫발을 내딛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왕좌를 향한 치밀한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짜여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한명회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 전날 밤 어두운 궁궐과 도성 안에는 칼을 든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싸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피냄새마저 뒤섞인 듯한 그 밤은 한명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역사의 도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성공하면 왕을 만들고 권력의 정점에 서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마도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한명회는 이 계유정난의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지휘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렇게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정변, 계유정난은 결국 수양대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조선은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변변치 못한 청년이 아닌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대한 킹메이커 한명회가 우뚝 서 있었죠. 그는 이 공로로 단숨에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며 그토록 꿈꾸던 권력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미약했던 시작은 이제 거대한 야망의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뒤편에는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더욱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권력 투쟁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과연 그는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까요? 킹메이커로서 빛나는 공을 세웠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죠. 세조가 승하하고 어린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한명회의 절대적인 권세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련하게 조정의 흐름을 읽었고 예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사위인 성종을 왕위에 올리며 다시금 권력의 한가운데로 돌아왔죠. 이제 그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자 조선의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를 향한 견제와 도전의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품고 조정에 발을 들인 젊은 관료들은 훈구파라 불리는 기존 권력층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명회를 중심으로 뭉친 기득권 세력의 독주를 경계하며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 정난공신이라는 같은 훈장을 달았지만 그들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이권과 영향력을 놓고 벌이는 은밀한 다툼은 한명회에게 끊임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그의 사위이자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성종과의 관계는 더욱 미묘했습니다. 어린 왕은 겉으로는 장인에게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강한 왕권을 꿈꾸는 영민한 군주였으니까요. 성종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동시에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장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권력의 그림자가 과연 성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명회는 이 모든 도전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절대적인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냉혹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권력 유지 전략 중 가장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 남이의 옥사일 겁니다. 젊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용맹한 장수, 남이 장군. 그는 북방을 지키며 큰 공을 세웠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남이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 하나 그는 아직 젊고 경솔하다는 식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급부상은 기존 권력자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명회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라이벌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남이의 옥사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고변 하나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남이 장군. 이 사건의 배후에는 권력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한명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이 장군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에게 대항할 만한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반대파를 숙청하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만큼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옥사의 결과로 죄 없이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권력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힘으로만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조정의 판세를 읽었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배척하며 마치 거미줄을 치듯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관리했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집무실에서는 수많은 밀서가 오갔을 테고 은밀한 장소에서는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밀담이 오갔을 겁니다. 조정회의는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명회와 다른 권신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날선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터와 같았죠.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과연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련함은 때로는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바람이 부는 조정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을까요? 그의 권력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의 권력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투쟁은 세조대왕의 승하 이후 더욱 격렬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의 든든한 비호를 받던 시절과는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종과 성종, 두 명의 젊은 왕이 차례로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또다시 격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조정의 최고 실세였지만 왕권의 교체는 늘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기존 권력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특히 성종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를 둘러싼 전국의 파고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신진사대부들이 속속 조정에 진출하며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온 훈구파의 수장인 그에게 날카로운 견제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들은 한명회의 권력 기반을 흔들고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공을 세웠던 다른 원로 공신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경전과 암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같은 배를 탔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며 권력의 파이를 나누려는 모습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없이 팽창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무엇보다 한명회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자신의 사위인 성종과의 관계였을 겁니다. 장인이자 절대 권력자로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지만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성종의 의지를 거스를 수도 없었으니까요. 사적인 친분과 공적인 권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읽어내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겠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명회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교활하리만큼 치밀한 전략과 냉혹한 결단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나미의 옥사입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을 물리치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던 젊은 장수남이 그의 인기는 왕의 총애를 넘어 민심까지 사로잡을 정도였으니 한명회 같은 노회한 권력자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결국 한명회는 유자광과 손을 잡고 남이 장군을 영모 혐의로 몰아 숙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싹트기 시작한 반대파의 움직임을 뿌리 뽑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그의 비정한 선택이었죠. 한명회는 또한 공신 내부의 갈등까지도 능수능란하게 관리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세력들을 이간질하거나 적절한 보상으로 회유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 테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앙에서 모든 실을 조종하듯 그는 조정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집무실에서는 수많은 밀서가 오갔을 것이고 은밀한 장소에서는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밀담이 오갔을 겁니다. 조정회의는 한명회와 다른 권신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날선 설전을 주고받는 마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최적의 수를 찾아내기 위해 고뇌했고 때로는 자신의 명예나 인간적인 도리마저 희생하며 권력을 지켜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련함은 때로는 감탄을 자아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바람이 부는 조정에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을까요?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상상하기 힘든 비정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예종 시대에 불거졌던 남이의 옥사는 한명회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젊은 장수남이는 북방에서 큰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 명성은 오히려 한명회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노회한 정치가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별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한명회는 남이 장군이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해 그를 제거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파 인사들까지 함께 숙청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의 잡목을 베어내듯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버린 셈이죠. 이처럼 한명회는 눈에 가시 같던 경쟁자를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의 책략은 너무나 치밀하고 냉정해서 보는 이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전율마저 느끼게 했을 겁니다. 조정은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지만 한명회의 자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죠. 라이벌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의 화신으로 각인되었을 것이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테죠.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 속에서 한명회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어쩌면 깊은 고독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의 권력은 세조에 이어 예종, 그리고 자신의 사위인 성종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명의 왕을 섬기며 조정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분명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왕과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죠. 특히 성종은 장인이자 당대 최고의 권신인 한명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는 성종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명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빙하가 서로 부딪히듯 그들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충돌의 기운이 감돌았을 테죠. 한명회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의중을 헤아려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보여주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노련한 정치 감각으로 왕을 설득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도 했죠. 그의 삶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연속이었고, 그 투쟁은 그에게 조선 최고 권력자라는 영광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기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한명회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비정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천재적인 안목으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왕 옆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구축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이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그의 권력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굳건했지만 그 성벽 안에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왕조 시대의 권력 다툼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 리더십의 그림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기게 하죠. 과연 그는 혼란한 시대를 바로잡으려 했던 탁월한 정치가였을까요? 아니면 오직 자신의 권력만을 탐했던 냉혹한 권신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명회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바꾼 킹메이커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잔혹한 권력자의 모습이 존재하죠. 그의 삶은 영웅적인 면모와 비판적인 면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 어려운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간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설계자라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한명회의 그림자는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아마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